네, 자,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 특징, 납세지 요 세 가지 항목 여러분 교재 304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출제율은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먼저 볼게요. 우선 304페이지에 있는 자, 사업자 구분. 크게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합니다. 물론 뭐 면세 사업자도 있고 부가가치 사업자 이렇게 구분도 하지만 부가가치 사업자 안에 일반 사업자, 간이 과세자,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게 영세 자영업자,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 뭐 일정 부분 이상 매출액이 나오고 법인 사업자 여기 다 들어갑니다. 자, 요걸 정확히 나누는 구분은 여기서 연간 매출액 그러는데 이게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간이 과세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간이 과세자는 그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액을 공급 대가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그래서 자, 예. 여기에 기준이 연간 매출액이 공급 대가로 했을 때 8천만 원 미만. 이거 그 전에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른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게 202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21년 적용부터. 그래서 그전에는 4,800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자영업자들 세금 부담이라도 덜어주자 해서 요거를 대폭 상향해서 8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새로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여기 제가 노란색이면서 밑줄 그어놓은 거 있습니다. 요것만 수정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그러면 반대로 연간 매출액 공급 대가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8천만 원 이상일 때는 일반 과세자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올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직전 연도라 그럽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2020년도에 뭐 8천만 원 미만이었다? 그러면 간이 과세자로 자동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다르냐? 자, 일반 과세자 세금 부담이 엄청 적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매출액, 우리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이 10%죠. 자, 매출액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의 10%면 곱하기 0.1. 그러면 100원이 매출세액입니다. 대비, 자, 마이너스 매입세액이 요게 원가가 매입액이 600원이라 가정을 해보겠어요. 그럼 곱하기 0.1 하면 얼마예요? 60원이 되죠.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매출세액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을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자, 근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똑같은 매출액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원. 매출액 1,000원. 자, 물론 여기다 부가세 다 포함된 금액으로 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 자, 요 10% 곱하는 건 똑같아요. 이거 먼저 해도 되니까. 그러면 100원이죠. 100원. 해서 여기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자, 여기서 공제세액을 뺀다라고 하는 건 세금계산서 기준의 매입세액 곱하기 해당 업종이 부가가치율까지 빼는 건데, 자, 이거 매출액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다음 화면에 보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이다. 15%. 자, 그러면 100원, 10% 먼저 곱해서 100원에 다시 여기 요거 업종별 부가가치 15%, 0.25. 그러면 15원만 납부하게 되고 또 매입한 자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를 또 곱해서 요거까지 빼줍니다. 그러면 최대 15원, 적으면 15원보다는 훨씬 적겠죠. 자, 요렇게 해서 세금 차이가 부가세 납부할 금액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들이 그전에는 4,8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꼴이었습니다. 매출액이. 그러다가 8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600 한 몇십만 원 되겠네요. 600, 7, 80만 원. 자, 많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 거기 407페이지에 여기 요 밑에 노란색 제가 밑줄 해놨죠? 요것도 수정해서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은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 전년도 기준 매출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게 제가 교재를 2021년 개정판을 수정하면서
요거를 미처 못 봤어요. 죄송하지만 요거를 수정하기에는 그 전에 보면 하나 둘 네 칸 있었는데 요게 늘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전기, 가스, 뭐 수도 사업 있었고 그 밑에 소매업, 음식점업 돼 있는데 이게 세분화되면서 자, 그 전에는 음식점업이 10%였습니다. 이거 음식점업 여기 있네요. 10%였다가 대신에 부가가치율은 15%. 그래서 조금 요거는 어떻게 보면 퍼센트가 높을수록 뭐예요? 부가가치율은 커지죠. 그래서 자, 요거는 시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소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은 20%, 5% 단위씩 이렇게 해서 최대 40%까지. 자, 이렇게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뭐 부동산 임대업은 40% 제일 높죠. 자, 15에서 40%까지 가고 요거는 제가 한글 파일을 이 강의 찍고 첨부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출력해서 요것만 잘라서 기존 교재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붙이고 불편해도 이번만 좀 그렇게 써주시고요. 자, 뭐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15에서 40%, 음식점업 15% 제일 적은 거 적용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보기도 살짝 수정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 밑줄 9천만 원. 그전에는 요거 9천만 원이 아니고 뭐 4,800만 원인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4천만 원인가? 자, 요거 살짝 수정해 주고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재화, 사회에서 말하는 상품. 자,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며 영무, 그 서비스, 용역이라 그러죠, 우리. 포함되지 않는다. 자, 재화란 요거는 빼고 형체가 있는 물건을 말하는 거 맞는 말이고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 사업자란 말입니다.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비영리 법인들도 물건을 구매하죠. 부가세 다 주고받고 그럽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재화 및 용역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일시적 우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어쩌다 한 번입니다. 이거 한 번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또 폐업 신고하고 이거는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9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자, 9천만 원이 아니죠. 아까 얼마였죠?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기준이 새로 바뀐 기준이 8천만 원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것이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이거 종종 나옵니다. 자주 출제되는 건데 여기는 제가 암기라고 해놨죠.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요 내용은 이해하는 데만 활용하시고 자, 우선 부가가치세는 국세가로 구분합니다.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뭐 반대라기보다는 대비되는 개념이 지방세예요. 자, 우리 자동차 등록할 때 그건 지방세 납부하죠. 그러한 지방세가 있고 이거는 중앙정부가 걷어들입니다. 중앙정부가 큰 세금은 다 걷어들여요. 부가가치세 제일 크죠. 그 다음 법인세, 소득세 요 세 개가 우리나라 전체 징수금액이 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각 지방에 교부금을 또 나눠주죠. 왜냐하면 지방세는 얼마 안 되니까. 자, 어쨌거나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그 다음에 간접세다. 요거에 대비되는 개념이 직접세예요. 자, 직접세. 요 위에다 적어야죠. 직접세는 직접 세금을 부과한다. 다시 말해서 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너 소득 있어? 세금 내. 근데 간접세는 뭐냐? 직접 부과하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자,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람과 요거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이게 어떻게 하냐? 담세가가 아니고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이거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세금은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물건 살 때 부가세까지 다 냅니다. 그럼 부가세는 소비자가 냈는데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 누가 하느냐? 편의점 사장님이 납부를 해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 사업자, 편의점 사장님, 최종 소비자, 여러분들, 담세자가 서로 다른 간접세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직접세는 직접 소득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해서 납부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일반 소비세. 모든 재화 용역이 공급이 과세 대상이다. 단 면세만 제외하고. 면세는 요 뒤에 나옵니다. 우리 요 도서, 책. 여러분들 책을 주문할 때 부가세 냈어요? 안 냈죠? 자, 왜냐? 도서 출판업은 면세 업종입니다. 국민들이 교양을 쌓기 위해서 책, 시내버스 이런 것들 면세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얘네들은 부가가치세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면세 사업자 등록증이 따로 있고요. 요 면세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재화, 용역, 공급은 과세 대상이다. 대한민국 누구나 다. 자, 일반 소비세. 그래서 명칭을 붙였고요.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 공제를 해주는데 전 단계를 공제해준다. 이게 뭐냐? 우리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해서 납부세액 계산했죠, 공식이. 매입세액은 매출의 전 단계예요. 물건을 공장에서 도매상에서 사오고 판매하죠. 그래서 전 단계 매입세액을 빼준다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 이렇게 부가세의 특징으로 보고 있고 소비지국 과세 수출할 때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모든 일반 소비세 과세했어요. 근데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과세하면 그쪽 미국에 수출했으면 미국에서도 다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양쪽 다 이중으로 돼서 자유무역을 요즘은 뭐 하는데 물론 저 트럼프는 아니지만 자 양쪽 다 과세를 하면 이 교역이 문제가 생기죠. 특히 우리나라는 불리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가세를 하긴 합니다. 해외 직접 수출이든 간접 수출이든 대신에 0%를 형식적으로만 해요. 영세율 적용.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죠. 우리나라도 미국 상품이 들어오면 부가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부가세를 부과한다 해서 소비지국 나라,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 자, 중요한 거 국세다. 지방세가 아니다.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다. 일반 소비세, 모든 물품과 서비스, 호텔 뭐 이런 데 이용하는 거 다 부가세가 있다. 면세 빼고 매입세액을 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그 다음에 수입하는 나라만 소비하는 나라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매입세액 공제 아까 있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이 사업자들 중에 보면 아주 머리가 어떻게 보면 세금 적게 내는 쪽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돼. 부가가치세 제가 별도로 책을 하나 이렇게 사서 보면 2000페이지인데 그 중에 이 매입세액 불공제 예시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뭐 몇백 페이지가 돼요. 왜냐? 별놈의 경우가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불공이라 그럽니다. 우리. 자, 매출 세액이 100원인데 아까 매입세액 60원이었죠? 그럼 40원 부가세를 냈죠? 근데 요거 불공제 해버리면 어떻게? 1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엄청 커지죠. 국세청에서는 이거는 안 돼. 딱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의 계산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걸 매입세액 불공제, 불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으면서 미제출 이런 거 근거 서류가 없다 이거죠. 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사장님이 직원이 자기 집에 그냥 가져가 버려요. 자,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 있으니까 공제받아요. 환급받거나. 그래놓고 판매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거 공제 못 받아.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 단 예외는 있습니다. 1000cc 이하 경차는 그래 봐줄게. 근데 이거 안 하면요 어떻게 하냐. 회사 법인들 주식회사 회사 돈으로 벤츠를 사가지고 렌트를 하거나 해서 막 타고 다닙니다. 그거 벤츠 살 때 세금계산서 받은 거 공제해주면 세금도 환급받고 회사 돈으로 고급차 끌고 다니고. 주식회사는 삼성전자가 뭐 이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는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거든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자기 지분은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고, 그
근데 1000cc 경차는 뭐 이거 벤츠도 아니고 이거 몰고 다닌다고 요건 봐줍니다. 그래서 KT 같은 데 보면 공중전화 뭐 그 수리하러 다니시는 분들 보면 경차 끌고 다니죠. 뭐 업무용이다 아니다는 이거는 이제 또 세부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불고 대신에 세금은 매입세금 공제해 주지 않지만 이거를 구입한 비용이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으로는 인정해 줍니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세금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못하고 접대비도 뭐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매입세 공제, 세금 환급은 안 시켜준다. 부가세는. 자, 그 다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불공이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실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05페이지.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가가치세는 아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맞는 말이죠. 부가세는 0%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0% 해외 수출하는 거. 영세율. 자, 맞고요.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면세사업은 안 된다 그랬죠. 왜? 부가세를 받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떤 경우도 있냐면 출판사는 책을 판매할 때 부가세를 안 받아요. 매출세액이 없어요. 아예 부가세 사업자가 아닙니다. 근데 인쇄사에서 책을 인쇄해 올 때는 부가세를 줍니다. 그럼 그건 매입세액이거든요. 근데 너네 부가세를 신고를 안 하니까 매입세액 공제도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판사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부가세는 줬는데, 자, 이거 맞는 말입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안 된다 그랬죠. 안 그러면 접대비 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할 겁니다. 접대비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매출액의 몇 프로. 해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그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고 그 다음 비용으로 인정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06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것. 기계 부품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로 우리 물건 사도 거의 부가세 다 찍히죠. 자, 원재료 정상적인 회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 이거 당연히 되죠. 나중에 환불을 받거나 아니면 부가세를 덜 내거나. 자, 농산물 도매업자가 운송용 트럭을 매입하는 경우 언뜻 맞아 보여요 이것도. 근데 여기 앞에 잘 봐요. 농산물 도매업자는 농수축산물 이거는 면세 품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면세업자예요. 면세업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됩니다. 자, 접대가 나왔습니다. 선물을 매입하는 경우 당연히 안 되고요. 비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자, 이거는 원재료 매입하는 건 1번하고 같아요. 근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류가 없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요건 눈에 띄어요. 답이.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 소비세, 다음 간접세라 그랬죠. 자, 소비자가 세금을 낸다 그랬죠. 전단계 세액 공제 맞고요. 영세율과 면세제도고요. 생산지국 과세 원칙. 뭐가 들었어요? 생산이 아니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문제죠.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부가가치세 부담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부담한다. 아까 그랬죠. 원칙이다. 맞고요. 영리 목적이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익이 안 남아도 신고는 해야 돼요. 자, 맞고요. 해당 과세 기간 중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매출세액, 매입세액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나왔는데 그 다음 판매비 관리비, 직원들 급여 막 방만하게 써버렸어. 그래서 우리 이익이 없으니까 납부하지 않을게. 요거 안 됩니다. 무조건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 기준으로 뭐 직원들 급여 이런 거는 그건 나중에 별개의 문제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4번 일반 과세자의 이 내수용 과세 거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0% 수입이라면 수출한다면 뭐 0%지만 그 외의 모든 내수용 국내용
자, 과세관리는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70몇 년도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일본이 최근에 요거 인상시키려고 그러다가 아베 총리 엄청 지지율 떨어졌죠. 자, 그 다음, 자, 306페이지. 이제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하며 했고, 이제 납세지입니다. 306페이지.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원칙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뭐 거의 모든 업종이 다 여기 뭐 90몇 % 들어갑니다. 근데 특이한 사업장들이 있어요. 자, 납세지란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어느 장소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뭐 많잖아요. 본사, 지사, 뭐 사무실과 현장이 또 다르고. 자, 특이한 것들이 뭐냐면 광업, 뭐 구리, 뭐 이런 걸 캐는 데 있죠. 그런 데는 그래 광업에 그 광업소에 있는 거기에 소재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 하여튼 요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준으로 하고 예외만 보면 됩니다. 이거 다 암기는 못 하니까요. 제조업은 제품을 최종 완성품 제조하는 장소를 그래 넌 여기 세무서에 납부를 해. 이렇게 하고요. 자, 법인 이건 아까는 개인이고요. 법인 주식회사는 법인은 자, 개인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습니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받지만 법인격이라고 그래요. 사람처럼 출생신고하듯이 법원에 법인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 떼오라 그러면 법원 민원실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실무에 갔을 때 우리는 주식회사다. 법인 등기부 등본 은행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가고 사업자 등록증은 또 세무서로 가야 돼요. 자,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소재지 여기를 사업지 납세지로 보고요. 개인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자, 여기도 보시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계속 있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자, 근데 예외적인 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 빌딩이 있는 거기에를 주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래 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자 납세지로 인정 예외적으로 해주고요. 무인 자동 판매기 뭐 소포 뭐 기타 뭐 요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 거기로 가면 되고요. 자 사업장이 없어 개인 회사는 사업장 없어도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출판업 같은 경우 있죠. 요거 아파트 집으로 해도 됩니다. 왜? 공예 오염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해도 됩니다. 자, 기타 뭐 돼 있고 하여튼 기준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하는 사람은 그 소재지, 외국 법인은 국내 사업장. 다시 돌아가서 뭐 광업은 광업 그 광산 있는데 그다음에 제조업은 최종 제품 완성하는데 단순하게 뭐 포장만 하거나 충전하거나 이런 건 안 되고요. 뭐 창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자,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고 본사, 지사 아니면 프랜차이즈에서 여러 개 사업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칙은 1사업장에 그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씩 해서 각각 따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요 글자를 잘 봐요. 총괄납부, 납부만 한 군데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이 사람이 각각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도 따로 하고 자 부가가치세 신고 각 사업장별로 하되 뭐 납부 또는 환급 받는 거는 주 사업장에서만 하도록 그래서 편의를 좀 봐주는 겁니다. 자 취지는 사업자의 자금부담과 불편 해소시키고 사무 행정이 능률화를 위한 취지이다. 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은 요거 신청해야 됩니다.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하겠습니다. 해서 기준은 20일 전에 신청서를 사업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그래 신고는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나 환급은 그래 주사업장에서 다 해도 좋아 해서 인정을 해주고요. 자 만약에 이거를 포기하고 싶다. 아까 20일 전에 해야죠.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그러면
포기도 20일 전에 포기하면 되고요. 자, 뭐 효력은 여기 뭐 아까 나온 거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발전한 단계가 있어요. 아예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로 다 통일하자.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자, 원칙은 다 따로따로가 원칙인데 납부나 환급만 해주는 제도가 별도로 신청하면 있고, 부분 뭐 완전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사업자 단위 완전히 그냥 하나로 다 묶어버린 거. 가장 업그레이드된 겁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란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만 갖고 신고, 납부, 세금 계산서 발행. 그러니까 각 지점이 사업자 번호는 말소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전부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저라면 이거를 하겠어요? 차라리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308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영리 사업자에 한정한다? 아까 앞에서 나왔죠. 영리, 비영리 구분 없이 전부 다 신고는 해야 됩니다. 학교도 이거 부가세 신고합니다. 자, 한정한다. 심지어는 면세 사업자, 부가세 사업자가 아니지만 부가세 신고는 안 하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서라는 건 제출합니다. 부가세 관련된 매입수익 받은 거 우리가 환급은 못 받지만 그 우리한테 그 계산서 발행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세금 포탈 못 하도록 신고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자, 요게 틀린 것. 영리 비영리 상관없이 전부 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자, 상품이 단순한 보관, 관리만을 위한 장소로 뭐예요? 이건 뭐 창고죠. 설치 신고를 한 장소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자, 맞는 말이고. 자, 주 사업장 총괄 납부. 납부만 한 군데서 한다는 거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예외에 해당한다. 맞죠? 자, 이거는 예외로 신청을 했을 때 20일 전에 신청했을 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다음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 신고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하고 있다. 기본 원칙은 사업장마다 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게 뭐 가장 주된 업무죠. 그래서 여기를 납세지로 정하는 게 원칙이고, 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 없이 아니죠. 신청 20일 전에, 과세기간 종료 20일 전에, 개시 또는 종료 20일 전에 주단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청 없이가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아니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을 하든가.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도 본점 등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해서 아예 전부 다 하나로 움직여버리는 거죠. 세금 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부가가치세, 자, 특징, 사업자 구분, 그 다음에 납세지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 과세 유형, 요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